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7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서울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략 한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제 조사받은 것의 특징은 어제는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전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는 서울 동부지검에 나갔습니다. 동부지검은 잘 아시다시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건 중단 의혹, 과연 누가 그 감찰을 중단시켰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서울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지검에 출두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조사의 특징은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어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 동부지검 관계자는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 그래서 오늘 거의 모든 신문 방송에 그 얘기만 나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 이렇게 하는 얘기만 나오는데 중앙일보를 보면 중앙일보에는 어떻게 진술했다는 게 딱 두 줄 나옵니다. 딱 두 줄.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서 저는 그 기사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정수석의 정상적인 권한으로 정상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비리 감찰 중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정상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뭐라고 해왔냐면 자,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민정수석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비서관들이 4명 있습니다. 그 중에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이제 뭐 사표가 수리됐으니까 이제 전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전 민정비서관. 이 두 사람과 조국 민정수석, 이렇게 세 사람이 모인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것도 뭐 완전히 뒤집은 건 아니지만, 여튼 정상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 중앙일보 기사를 왜 맞다고 생각하느냐면, 사실은 그 전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서울 동부지검에 출두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진술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던 근거 중에 하나가 변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변호인들이 동부지검에서는 아마도 진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진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것이죠. 그러면 어제가 12월 16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12월 15일 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그러니까 유재수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했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유재수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찰을 종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료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며칠 전에 12월 12일이죠. 12일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KBS와 SNS로 인터뷰를 합니다. 뭐 일종의 서면 인터뷰 비슷한 거죠. SNS로 인터뷰를 하는 데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감찰 중단이 아니다. 감찰의 종료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백원우, 그 다음에 윤도한, 조국 했다는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느냐면 이 사람들이 말을 맞췄구나. 말을 맞춰도 이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유재수 감찰 중단, 감찰 무마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이른바 친문 네트워크까지 지금 다 번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추정컨대 여권이 말을 맞췄다. 말을 맞춰서 차라리 조국의 무능으로 가자. 저는 이런 컨셉트, 이런 개념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찰을 끝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 말에 그 국회에 나가서 조국 민정수석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뭐 보고를 받아봤는데 경미한 사안이었고 그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불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지금 이 시점에 1년 이제쯤 지났는데 이 시점에 가져와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 감찰한 거 맞아. 두세 번 조사했어. 근데 거기서 나온 게 이런저런 거 나왔어. 근데 나는 경미한 것으로 봤어. 이걸. 그래가지고 중단하니 아니고 끝내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했어. 요게 핵심 골자입니다. 요렇게 지금 여권이 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맞췄기 때문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KBS랑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그와 맥락이 같은 얘기를 했고 바로 그 다음날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에 나가서 또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얘기했다는 조국 수석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원천적으로 부인해야 되겠죠. 조국 민정수석은 아니야 전화 온 적 없어. 그렇게 박영철이 얘기했다고? 아니야. 그건 기억에 착오일 거야. 아마 이렇게 밀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 어제 조국 전 수석이 동부지검에 가서 이 구명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부분에 관해서 어떤 진술을 했다. 이것은 어느 신문방송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취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신문방송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 구명전화를 받았는지 어떻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진술했다는 건데 저는 추정컨대 없었다고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없었다. 그리고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기억의 착오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국과 박형철 사이에 소위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이런 사태로 몰고 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면 우선 핵심 줄기는 그러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결국은 떠안고 가는 형국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구명전화 없었다. 그 다음에 감찰은 종료됐다. 중단이 아니다. 요렇게 여권이 지금 말을 맞췄고 조국 전 민정수석도 그 말 맞춘 결과에 따라서 동부지검에 가서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결론적으로 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다 떠안고 가는 겁니다. 제가 왜 총대를 맬까? 뭐 이런 얘기 유튜브로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예측을 총대를 맬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왜냐면 자기가 여기서 누구 전화를 받고 결정을 했다고 한들 자기의 법률적인 책임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완전히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 아직도 2년 5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 빨리 끝내고 사면복권을 받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조국 개인한테는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계산을 틀림없이 했을 것이다. 이런 근거로 제가 총대를 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제 오늘 아침 보도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제 예측이 맞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또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거기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나온 것만 놓고 볼 때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이런 말 조국 전 민정수석님 이렇게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 감찰 종료니까 그거야 조국이라는 사람이 워낙 이 조직관리나 이런 걸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그거 보고서 판단을 좀 못했을 수는 있겠지. 아유 됐어 이 정도면 클리어 됐네. 검찰이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엄연히 유재수 전 부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4,9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 뇌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미국 은행 계좌 같은 것을 추적해서 자녀 학자금, 미국 유학자금 이런 것들을 지원받은 흔적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벤츠 2대 이런 거에 자금 출처 이거 틀림없이 본인 돈으로 사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자녀 유학 비용 같은 것들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4,950만 원 정도가 아니고 이건 억대로 넘어가죠. 그 부분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4,950만 원 뇌물 받은 것만 해도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서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하긴 뭐 본인이야 조국 전 민정수석의 돈이 뭐 신고한 것만 56억인가 뭐 그러니까 뭐 그거 시가로 따지면 뭐 한 70억 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4,950만 원이 경미하다고 판단을 했을지 몰라도 약간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가면 결국 내가 무능했다가 됩니다. 조국 전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판단을 잘못한 부분은 직무유기. 근데 만약에 감찰을 중단했다고 하면 직권남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도 하여튼 직무유기 쪽으로 본인은 아마 그 개념을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권 전체가. 그러면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전화를 했다고 이제 뭐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을 지목했고, 그 다음에 뭐 그 천경득 선임행정관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한테 도대체 피하 구분을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중단을 요구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뭐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한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없었던 일처럼 이렇게 지금 여권이 그림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그림의 결과물로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검찰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박영철 전 비서관 진술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그거를 종합해서 결국은 감찰을 중단한 혐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이렇게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아니 박근혜 뭐 국정농단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적폐청산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고 구속했습니까? 그 부메랑을 조국 전 민정수석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로 제가 추정컨대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조국 전 수석이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구명전환을 했다는 거, 뭐 저는 그거 진술을 안 하고 그냥 없었다고 주장을 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진술했는지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지금 현재의 내용으로만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조국 전 민정수석과 여권 전체가 조국 전 민정수석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검찰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